안녕하세요. 제너레이션 Z의 진행을 맡은 서주영. 최수빈입니다. 저희는 Z세대가 말하는 Z세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Z세대에 대해 많은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기업들도 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많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Z세대는 저게 우리 세대 이야기가 맞아? 싶은 것들이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해 불평불만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칼럼이나 기사 등에서 Z세대에 관해 이야기한 것들을 논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칼럼 기사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나만의 것이 좋아. Z세대에 부는 커스터마이징 열풍에 대해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칼럼에서 Z세대는 나만의 것을 중시하고 개인의 취향과 남다른 경험에 민감하다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소비하는 것이 곧 자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 잘 반영되는 제품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하여 커스터마이징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Z세대에게 커스터마이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지향적 소비에 대한 니즈와 자기 표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성품은 나만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하고 커스터마이징을 넘어서 자신만의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고 주문하는 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NS를 통해 자신을 공유하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SNS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자연스럽습니다. 이에 자신이 꾸민 다이어리, 핸드폰, 나의 공간 등을 공유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타인의 경험을 접하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서 즐깁니다. 위 칼럼에서 말하는 Z세대의 특성을 다른 말로 풀어낸 칼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소비주체 Z세대, 나를 위해 미코노미한다 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먼저 제목에 미코노미라는 신조어가 눈에 띕니다. 미코노미는 나를 위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나를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고 조금 비싸더라도 만족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명품 소비 대열에 Z세대가 동참하며 본인만의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과시형 소비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품을 자신의 표현 방식의 하나로 사용하며 이에 소비 욕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가치 소비적인 경향과 주변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Z세대 트렌드 리포트 등을 보면 가치 소비적인 경향은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서 Z세대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나를 위한 투자나 소비를 아끼지 않는 Z세대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비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Z세대의 소득이 2030년에는 세계 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그 다음 해에는 밀레니얼 세대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에 진심인 Z세대로서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던 칼럼이었는데요. 자기 자신과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Z세대의 특성을 잘 소개했고 Z세대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며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기성품으로 나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점, 개인의 취향과 남다른 경험에 민감하다는 점, 자신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다는 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고요. 남들이 다 가진 것, 다 가는 곳, 다 하는 것은 싫고 티 한 장을 사도 인기 1순위는 구매하고 싶지 않고 마음에 쏙 드는 가방인데 너무 유명하고 흔한 디자인이라 한 달 정도 구매를 망설인 경험이 있기도 하고요. 유행에 관심이 많지만 유행을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Z세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나답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두 칼럼을 읽으며 위와 같은 내 모습이나 주변 친구들의 모습이 자주 떠올랐는데요. 그만큼 Z세대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풀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Z세대를 규정하며 지나치게 타자화하는 시각으로 쓰인 글이 많은데 각종 통계나 보고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도 있게 작성되어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신소비주체 Z세대 나를 위해 미코노미한다에서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보다 주변의 시선을 더 신경 쓰는 경향을 보였다고 주장한 것은 근거를 조금 더 이야기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Z세대 여성들의 경우
화장품이나 향수 구매 지출이 밀레니얼 세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말뿐입니다. 화장품, 향수 구매와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경향 사이의 연관성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않고 Z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인 개인주의와 다양성 추구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글의 주제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코노미를 이야기하며 명품 소비를 과시형 소비라고 표현한 부분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Z세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럼에서 Z세대에게 인용할 만한 한마디를 고르자면 명품도 일종의 나를 위한 선물로 생각해 과한 소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 명품은 자신의 표현 방식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 같아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도 한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빈입니다. 저는 자유를 꿈꾸는 MZ세대의 풍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Z세대 이야기만을 하고 싶었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려요. MZ세대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은 독립과 자유라고 칼럼에서 이야기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X세대와 같이 조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인데요. 높은 퇴사율, M잡러의 비율 등이 그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늘어나는 비혼이나 저출산도 MZ세대의 자아실현 욕구의 영향이고 자아실현 욕구는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한 유명세를 통해 표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MZ세대의 특성이라며 이를 정의하는 글들을 읽어봤는데요. 특성을 분석하는 것과 삶의 방향을 다루는 것은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칼럼들은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쳤지만 해당 칼럼은 특성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방향까지 다루었다는 점이 새로웠어요. 다만 MZ세대의 소셜미디어 속 자기 표현을 유명세와 대박을 노리는 수단만으로 전락시켜 표현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에도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대중문화는 분명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재는 그 방식이 더 다양해진 것 뿐이고요. 하지만 이 글에서는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와 같은 MZ세대들에겐 일상적인 행동을 직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MZ세대를 조직적인 문화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아쉬웠어요. 그런데도 이 칼럼은 Z세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비약적인 표현도 존재하긴 하지만 분명히 Z세대는 하나의 평생 직장을 믿지 않고 본업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 주변에도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며 정석적인 길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칼럼에서 인상 깊었던 한 문장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란 오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될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저와 같은 Z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젠Z 1화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사회의 시점에서 한 Z세대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Z세대가 평가해보는 일은 나름 재밌었던 것 같네요. Z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나 사회적 이슈 등의 Z세대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는 댓글들을 잘 보고 다음 주제 선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